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디오 채널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을 해드릴 종목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종목 중에 이제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 OCI라는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예전에 주가가 상당히 높은 가격대에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종목이고 또 이제 투자 모멘텀이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은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2조 8,738억 원, 우량주입니다, 상당히. 그리고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이 국민연금에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외국인 보유 지분은 현재 오늘 기준으로 20.38%, 외국인의 보유 지분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시장 상황에서는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고, 주요 이제 사업으로 보자면 이제 베이지 케미컬 사업 부분이 있고, 그리고 카본 케미컬 사업 부분, 에너지 솔루션 사업 부분, 그리고 이제 기타 사업 부분. 그래서 많이들 이 종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이제 태양광 관련주를 알고 계세요. 실제로 그 관련 매출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위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OCI가 정고점이 16만 9천 원인데 올해 10월 1일에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죠. 거의 한 달 내내 하락을 했습니다.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다가 저는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보다는 이 종목의 추세 전환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그에 대해서 모멘텀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상에 나오는 의견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를 활용해서 매매하실 때는 모든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투자 모멘텀을 좀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 글로벌 탄소 중립, 항상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글로벌 탄소 중립 정책이 현재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 기조 안에서 태양광 에너지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실제로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전까지는 태양광 에너지가 크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아무래도 국토 면적이 적고 또 이제 태양광 에너지가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의 제한을 받는데 세계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태양광 에너지가 지금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 기사 내용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11월 3일 기사인데 글로벌 탄소 중립의 기조 안에서 태양광 얘기가 나왔고 지금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면서 기업들은 앞다퉈서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지난해 기준으로 했을 때 세계 태양광 신규 설비 규모는 107기가와트죠. 올해는 117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신규 태양광 설비 용량이 2015년 대비해서 118.4%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기간 사이에 태양광이 118.4% 증가하는 기간 사이에 풍력이나 수력은 각각 3%, 48.6% 감소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생에너지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태양광 발전이 상대적으로 각광을 실제로 받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지만 실제로 세계적으로는 태양광 설비 투자가 굉장히 5년 동안 활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발전 산업의 온기가 흐르는 이면에는 탄소 중립 정책이 있고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글로벌 탄소 중립 정책의 속도가 붙어서 태양광이 주목받는다고 하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2035년까지 전력 공급원에서 태양광 비중을 40%까지 확대한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나라가 전체 공급에서 태양광 비중을 40%까지 확대한다. 이거는 굉장히 큰 비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태양광 발전의 이 미국 내 전력 공급 비중이 5%밖에 안 되죠. 하지만 이것을 이제 추후에 40%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투자가 아주 엄청나게 강하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전체적인 추세가 태양광 그 관련된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추세라는 거고 그 대신 이제 이런 부분도 있어요. 글로벌 발전 산업 태양광 중심으로 재편이 되지만 그 중에서 중국이 상당히 점유율을 크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웨이퍼 분야, 태양광에 들어가는 웨이퍼 분야의 상위 10개사가 모두 중국 기업이고 점유율이 98%에 달한다고 하죠. 그래서 중국산 웨이퍼 없이는 태양 전지가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또 이제 아주 중요한 오늘의 키포인트인데, 폴리실리콘. 이 폴리실리콘이 중국 기업의 점유율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금 원래는 약세를 기록하다가 최근에 아주 급등을 했죠. 폴리실리콘 가격이. 그래서 이 중국 같은 경우에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그 대신 이제 이 폴리실리콘 관련해서 OCI가 아주 주력 사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내용에도 나오죠. 폴리실리콘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기업이라고 나오죠. OCI 설명 보면. 그래서 이런 태양광이 각광받는 시점에서 OCI가 지속적으로 부각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투자 모멘텀. 지금 좀 전에 말했던 폴리실리콘과 연관이 있는데, 태양광 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중국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 중국이 자국 내에서 태양광 관련 소재인 폴리실리콘을 우선적으로 자국에 공급을 하면서 이 태양광 산업에 관련된 소재 생태계가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생산 기업인 OCI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기사 내용을 보면, 지금 태양광 모듈 값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폴리실리콘 가격도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그 두 가지는 전부 태양광 발전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들인데, 이 중국산 태양광 모듈이 치솟는 이유는 최근 중국의 석탄 발전 감축 탓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기사에도. 그래서 보면 태양광 모듈 및 원부자재 등을 생산할 때 석탄을 많이 쓰는데, 그동안 중국은 자국 내 값싼 석탄 발전을 이용해서 저렴하게 모듈을 생산하다가 최근에 중국 정부가 호주랑 석탄 수입을 놓고 분쟁 벌이면서 석탄 발전 가동을 줄였다고 하죠. 그래서 전력 발전이 모자르기 때문에 태양광 모듈 생산도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하반기에는 더 오를 거라는 예측이 크고요. 그리고 지금 이 태양광 모듈뿐만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폴리실리콘에 대한 그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 세계 최대 폴리실리콘 생산 업체의 실적이 굉장히 지금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대신 이제 걱정하는 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생산 자체를 줄이면서 이 실리콘에 대한 공급이 영향받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상당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소수, 얼마 전에 요소수가 중국의 이 공급 제한으로 인해서 영향을 상당히 받아서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그 요소수에 이어서 마그네슘 등 중국발 산업 소재 품귀 사태가 산업 현장을 뒤흔들고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실리콘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다라고 하고, 실제로 실리콘 수급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중국산 원료 공급이 막히면서 실리콘 접착제 가격은 지난 8월에 비해서 3배 가까이 올랐고, 지금 실리콘도 종류가 여러 개인데 이 안에서 뭐 유기실리콘, 폴리실리콘, 메탈실리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중국이고, 거기서 지금 그 수출에 제한을 걸었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폴리실리콘 가격이 강세로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OCI는 이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회사라서 역대급 실적 개선과 함께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의 원재료조차도 이제 중국에서 생산을 하는데, 이 모든 생산 단가가 올라간 대로 폴리실리콘 가격도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이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자체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내년에 폴리실리콘 현물 가격 강세로 이어질 거라는 얘기가 있고, 내년 투자 포인트는 태양광 설치 수요 확대와 중국 전력난으로 인해 폴리실리콘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또 이제 내년에 이 완공된 말레이시아 공장 증설 관련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성장주의 프리미엄이 또 반영이 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내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매출액 같은 경우에 3조 6,972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6,732억 원으로 굉장히 좋은 실적이 예상된다라고 하죠. 그리고 내년에도 폴리실리콘 현물 가격 강세는 지속될 거고,
올해 4분기에 예정된 12만 톤의 신증설이 중국 전력난과 코로나19 영향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연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상 이 OCI라는 기업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5,900억으로 예상이 되죠. 내년에 6,700억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순이익도 상당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재평가를 다시금 일으키는 또 이제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그런 상황이 이어질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OCI 같은 경우에 지금 지속적인 주가 하락이에요. 좀 간단히 보여드리자면, 예전에 이제 2011년에 65만 7천원까지 갔었죠. 아주 엄청난 급등으로 한 5년 동안의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다가 10배 이상 상승을 했다가 쭉 내려와서 지금 한 근 10년 정도를 재미없는 하방과 횡보 구간으로 이어지고 있던 와중에 이제 다시 최근에 조금 올라온 겁니다. 그 안에는 당연히 이 폴리실리콘 가격 강세로 인해서 이 OCI의 실적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주가 상승에 이제 영향을 주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되면서 OCI에게 기대할 수 있는 건 바로 이제 배당의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실적 회복과 경영 안정화에 따라서 중단되었던 배당, 이 배당이 재개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도 연말이 다가갈수록 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지금 보면 3분기에 영업이익 컨센이 전년보다 900% 이상 증가, 엄청나죠. 그리고 이제 이유가 폴리실리콘 강세 영향, 그리고 아까 보고서 내용에도 있었지만 내년까지 호조세가 당분간 지속될 거다. 그리고 이 태양광 불황 실적이 좀 이어졌지만 그 관련된 이제 업황 자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좋은 환경이 마련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뭐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여기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폴리실리콘 평균 가격이 지난해 키로당 4달러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경우에는 키로당 13달러고 2분기에는 23달러, 3분기에는 28달러예요. 지금 6배가 올랐죠, 거의. 작년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OCI에게 실적의 고지고대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OCI의 실적이 회복되는 만큼 중단된 배당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영 안정화 얘기도 제가 썼는데, 지금 이 부회장이 지분 확대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지배력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순이익들을 배당을 잘 하는 것에 초점을 잡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OCI가 보면 실적이 이제 흑자 기조를 유지했을 때는 배당이 실제로 있었던 회사입니다. 지금 요거도 배당이 굉장히 적게 나와 있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폭으로 턴어라운드를 했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하게 이제 추세가 다시 전환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예상 배당이 있을 거다라고 증권가에서도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연말 가까워질수록 좋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의 투자 모멘텀을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글로벌 탄소 중립이 이어지는데 그 안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중에 태양광 에너지의 폭발적인 성장세에 이어진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태양광 에너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자국 내 폴리실리콘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면서 이 태양광 생태계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 따라서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OCI가 굉장히 부각될 것이라는 얘기고, 세 번째는 이러한 폴리실리콘 가격 강세로 인해서 OCI의 역대급 실적 개선,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재평가 받을 수 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실적의 선순환이죠. 실적이 아주 강력하게 이어지면서 주가도 좋아지고 또 이제 그 안에서 배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기 때문에 중단됐던 배당이 다시 재개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이제 모멘텀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차트상으로는 바닥이 잡힌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코로나 사태 3월달이 최저점이긴 하지만은 지금 월봉으로 봤을 때는 전고점에 대비해서는 턱없이 내려와 있는 그런 가격대죠. 그리고 폴리실리콘의 이런 가격 강세가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중국과 호주의 이런 무역에 대한 갈등은
뭐 하루아침에 해결될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겨울철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전력 수급이 좀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내년 거에 대해서 미리 어느 정도의 원자재를 미리 비축해두는 이런 모습들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중국의 석탄 공급이 예전보다 차질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폴리실리콘 가격 강세는 쭉 이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최근에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업황 자체에 대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지금 전고점이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게 2018년도 전고점이 이제 18만 7천 원 그리고 이제 그 전을 쭉 봐도 계속 20만 원 전후로 해서 밀리는 모습이 항상 이어져 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28만 원 최근에 급등대에도 16만 9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악성 매물대가 많이 모여있는 가격이 저는 18만 원 내외의 가격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정도의 가격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시장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현재 가격에서 추가적 상승 가능성은 한 40% 정도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40 내지 50%. 그래서 시총으로 보면 저는 시총 4조 내외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걸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같은 이런 무거운 지지선 혹은 뭐 121선이나 241 지지선에서 무거운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구간에서 비중을 늘려가는 방식의 투자가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봉도 그렇고 월봉도 그렇고 최근 상승에 대한 단기적인 조정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업황이나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시가총액 4조 정도까지는 목표 주가를 잡고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급에서 외국인이 매도를 좀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모습 그리고 기관 매도와 순환이 되는 모습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OCI는 예전의 상승 때도 그렇고 기관 매수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관 매수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와야지만 주가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기관이 이제 연초 대비해서 많이 올라간 우량주들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 좀 나오고 있는데 어차피 뭐 무제한으로 차익 실현할 수 없고 이 종목의 성장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기관 매수세가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관 매수세 대량으로 들어오는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정고점에 도전할 수 있는 수급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장기 투자로 속 썩고 있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당연히 뭐 이 5, 60만 원 평단은 뭐 당장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업황을 고려를 했을 때 정고점 정도의 상승은 가능하니까 평단을 잘 관리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종목 앞으로 한번 잘 지켜봐 주시고 안 가져가신 분들도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고 잘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12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향후 주가 방향성 보면서 또 이제 좋은 결과 다들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마감 브리핑 이 정도로 하고 시장이 요즘은 최근에 계속 어려운데 너무 특정 종목 하나에 이렇게 비중을 세게 담고 가시는 거 좋지 않으니까 항상 여러 섹터를 좀 잘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분석 영상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감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